시작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평택에서 온 18살 송다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질문 공개 석상에서 질문하는 우리 도반입니다. 10대 도반. 어떻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뭔가? 네, 제가 응. 그 마조록이라고 선생님이 하셨던 그 본문을 요즘에 최근에 들었는데 그게 머리로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이해는 되는데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뭘 가리키는지 체험으로 모르겠어요. 이거다 할 때 뭘 가리키는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네.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할 때 이거다 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이겁니다 하면서 죽비도 이렇게 치기도 하고 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뭔 말을 하면 다 이게 설명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엄마도 댁에 계세요, 엄마? 네. 엄마 얼굴 떠오르죠. 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엄마. 친절하다. 그리고 그러면 엄마는 이제 내게 엄마는 친절한 엄마네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겠네요. 네. 그 1분 전에도 친절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우리 엄마 이미지 떠오르면서 친절해 이렇게 떠오르면서 친절한 엄마가 되죠.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생각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질문에서 엄마 얘기를 하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엄마는 친절하다 그게 떠오르면서 친절한 엄마가 되죠. 갑자기 친절한 엄마가 등장했죠. 네. 조금 전까지는 엄마가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뭐 집에 가서든 아니면 집을 떠나서 아니 엄마랑 같이 없는 데서 엄마를 생각하든 친절한 엄마다라는 그 생각이 의식이 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죠. 엄마는 친절하니까. 근데 그 친절하다는 생각, 친절한 엄마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엄마가 있죠. 거기에 엄마라는 어떤 모습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어떤 경험이나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들면 이렇게 일어난 분별에 빠져들면 마치 친절한 엄마가 그 순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그 생각이 없이 딴 생각에 빠져들면 다른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엄마를 항상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엄마랑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따라서 마음이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주 끝까지 갔다가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아니 자기 자신 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이것저것이 그리고 일어나서 그 생각에 빠졌을 때 이것저것이 있죠. 지금 엄마 이미지 엄마 얼굴 떠올라요? 엄마 얼굴 떠올려 보세요. 네. 있죠. 여기 있잖아. 이제 일어나잖아. 네. 이렇게 찰나간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찰나간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직도 모호하죠. 근데 이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이게 뭔가 딱 시원하게 와닿은 것 같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잘 봐요. 소리 없었죠. 소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일어났죠. 네. 일어났죠. 내가 이거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도 그냥 딱 일어나죠. 네. 딱 일어난 자리가 있죠. 네. 있죠. 그럼 그게 뭔지는 몰라. 찾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경험상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일어나죠. 네.
그런 성품이 있잖아. 이거 드러내는 성품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잘 봐요. 지금 소리 없죠? 네. 근데 희한하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이거 이렇게 드러내 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죠? 그냥 여기서 저절로 드러내죠? 네. 저절로 드러내는 성품이 있잖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 네. 그렇죠? 이건 내가 뭐 의도를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드러내고 있죠. 네. 소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네. 그런 게 뭔지는 몰라. 내가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 있죠 지금. 네. 지금 있잖아 이렇게. 그게 귀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뭐 귀에서 이거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해. 이거 생각이고. 아. 생각이잖아 그거. 네. 근데 이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게 먼저지. 생각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해석인 거고. 아니. 자 봐봐요. 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짐해야 돼. 들으면 안 돼 절대. 그쵸? 내 스스로가 내가 듣는 거라면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쵸? 네. 듣지 않으려고 결심해야 돼요. 절대 안 들을 거야. 잘 듣고 있죠 근데. 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이걸 다 드러내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바나나 생각하지 말아봐요. 안 되죠?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통제할 수 없는 데서 다 비추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생각도 이렇게 드러나고 이거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뭐가 답답해요? 듣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그래. 아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내가 안다면 네. 모양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모양 이전의 거는 알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켜 버리면 나라는 모양이 이걸 어떻게 모양 아닌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사물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대상이잖아, 그렇죠? 네. 나도 이렇게 비추고 있네, 그렇죠? 네. 소리도 이렇게 비추듯이. 그럼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건 분명하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가 없지. 의심할 수가 없지. 안 들으려고 해도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 다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실한 거고.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 모양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난 모양만. 근데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건 알 수가 없거든. 알 수 없는 게 맞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양만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드러난 모습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드러나는 데서 이거를 자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어나네? 생각 빼고 그냥 있잖아. 그냥 네. 이걸 가리키는 거지. 이거지.
지금 이게 뭐 드러내고 있죠? 생각과 상관없이 드러내고 있죠? 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거지. 다 이렇게 드러나지. 엄마도 이렇게 드러나고 나도 이렇게 드러나고 세상도 이렇게 드러나죠. 소리, 온갖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죠. 온갖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죠. 네.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죠. 네. 이거 어릴 때 없었어요? 있어. 이거 늙었어요? 아니요. 이거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 거. 그 우리 아까 전신법에 한번 다 얘기해봐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생겨났어요? 이게 사라질까요? 아니요. 이게 깨끗한가요? 이게 더러운가요? 이거 노력해서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걸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법문하고 있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도 이거죠. 네. 긍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있나요? 나도 여기서 일어나면 생각이죠. 내가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일어났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는 누구야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이걸 가리키는 거 이거. 근데 실망스러워요? 아니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걸 안 보고 이것이 어떤 걸까 이게 알려는 마음이 자꾸 작동이 돼서 그래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게 딱 이게 포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거예요. 이거예요. 저건가? 이건가? 이게 잡으려고 그런 거야. 이건가? 저건가? 근데 이건가 하는 요거지.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뭘 말하는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뭘 말하는 거지? 수학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그 뭐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앞뒤가 끊어진 이거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생각으로 자꾸 요거 이 자리 여기서 저절로 드러내고 있죠. 네. 이 자리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네. 이거나 그냥 이거나 아는 게 아니죠. 이거 그냥 있잖아. 네. 그냥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있네. 그냥 있어. 그냥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가 벌써 일어났네.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요도 이거죠. 네.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하는 게 이거죠. 답답하다 하는 게 이거죠. 네. 또 뭐가 문제예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이거죠. 지금 뭔가가 이렇게 기존에 뭔가를 대상을 파악하던 방식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 상에 자꾸 반복적으로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죠. 네. 왜 알고 싶죠? 왜 알고 싶어요? 하고 궁금해서. 답답하고 궁금해서 알고 싶다. 그럼 알면은 답답하고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패턴화된 생각이야. 알면은 시원할 것 같고, 알면은 개운할 것 같고, 알면은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왜 답답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왜 답답하지 않아야 하냐고. 왜 알아야 하냐고. 왜? 왜 그럴까요? 왜 알아야 하죠? 왜 답답하지 않아야 하죠? 왜 그래야 되죠? 답답한 게 무슨 죄라고. 답답함도 소중한 감정이잖아. 왜 그건 안 느껴야 되냐고. 왜 그걸 안 느껴야 되죠? 내가 답답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왜 그걸 안 느껴야 되냐고. 누구 맘대로. 답답한 게 이건데 여기에서 일어나는구나. 답답한 거는 뭐 다른 집안 소식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근데 왜 답답함은 버리고 개운함을 취하려고 하냐고. 다 똑같은 집안 소식인데. 답답한 거 이건데 그럼 답답하지 않은 것도 개운한 것도 이거겠죠. 근데 왜 답답함은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살아온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뭐 답답함도 이렇게 내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왜 그거를 안 느끼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답답함도 이거고 여기에서 사실은 개운함이나 즐거움도 다 일어났는데 이상하잖아요. 답답함이 문제가 아니네.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 가족이 엄마 아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가족 안 하고 싶어. 엄마는 친절하니까 내 가족 하고 싶어. 이거랑 거랑 똑같잖아.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 한 집안 소식이거든. 여기에서 일어난 감정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도 마찬가지야. 안다는 것도 이거고 모른다는 것도 이거죠. 근데 왜 굳이 알려고 하냐고. 모르는 것도 좋은 거잖아. 이거니까. 답답한 것도 좋은 거잖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병은 취사 간택하는 병에 빠져 있다. 왜 절반 온전하게 살려고 안 하고 절반만 살려고 불가능한 시도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도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온전하게 그것이 진짜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인연이 다 그 인연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버릴 것도 없네. 근데 우리는 그 안 느끼려고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럼 이 답답함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이거 좋구나. 답답하지 않은 대로 좋구나. 답답하지 않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취하고 버리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버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 필요도 없지만 그 중심이 나라는 존재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자꾸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취하고 이익이 안 되는 건 버리고 이게 에고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이론인지 의미가 있는지 좋은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고 초조하고 자아가 불안해지는 거야. 마음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라는 것도 이 일이잖아.
근데 깨어나서 의식이 활동할 때 이거잖아요. 나라는 것도 이거고 내가 아니라는 것도 이거 답답함도 이거고 시원함도 이거 다 이거잖아요. 진짜는. 그러면 진짜 이거면은 진짜가 이거면은 변함없는 게 이거면은 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좋고 뭐 답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은 이게 그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오만함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게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감정만 느끼고 살아야 되게 안 되거든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시도를 평생을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죠. 불가능한 시도를. 근데 그래서 뭐가 중요해? 자연스럽게 불편한 대로, 좋은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이거라면 이렇게 조급하고 막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뭔가 시원하지 않은 거는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고 그거를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지? 그냥 내가 살아온 습관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뭐 그러면 습관대로 살시면 돼. 그거 근데 진짜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진짜는 아니죠. 왜 굳이 알아야 돼?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아야 된대. 나라고 저라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렇게 살면 되고. 근데 그거는 진실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어떤 습관성이 갇혀 있는 거고. 근데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면 법이 원래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없는 거잖아. 보니까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네. 똑같네. 평등하네. 근데 나는 왜 알려고 하고 모르는 건 못 견뎌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법 공부 안 하는 거고 법을 따라가면 법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은 내 호기심 따라 가게 되고 나 진짜 이게 진실이 뭔지 깨닫고 싶어 하는 사람은 법 따라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가 여기까지는 호기심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호기심을 떠나서 이제 진짜 깨뜨릴 수 없는 법이 뭔가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이거 나중에 돌아가서 질문을 해봐야 돼. 스스로가 내가 습관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은 거라면 굳이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답답함도 이거고 답답하지 않음도 이거야.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어차피 본인의 인생이니까 그거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뭐 궁금하면 또 못 견디는 거니까 이제 그냥 한번 자기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이럴 수는 있어. 공부하기 싫어서 법문 듣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나이 때 이게 들린다는 거는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냥 뭐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궁금하다면 그냥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어떤 그것도 하면서 그게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냥 뭘 많이 시간 내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질문을 납득되지 않은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답답함도 이거라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 똑같 이거라고 하면 나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과연 이건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그러다 보면은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해야 되나? 뭐 간단하게. 청주에서 사는 아, 44살 초보 직장으로 다닙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청주에서 살고 나이는 44살. 예. 이름은 선혜지. 본명은 선혜지. 선혜지. 예. 본명이세요? 본명은 윤란. 그래요? 네네. 선혜지는 본명이고. 네, 아무튼 아시는 조지 스님이 준 본명입니다. 제가 여기 참여를 했고 갖고 온 질문은 제가 한 2년 전에 체험이라는 체험 같은 걸 좀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간간히 이렇게 떠올려요. 그 장면들이나 그때 당시 발생했던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이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마음 요즘에 이제 작년 23년 3월부터 법문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출근을 하면서 이게 진천으로 출근하는데 왔다 갔다 버스에서 한 1시간씩 이렇게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불교 공부를 좀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제일 처음에 본 게 종범 스님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한생각, 그러니까 이물건, 뭐 한생각 공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알듯 말듯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그 체험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잘 몰라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쭙고자. 그럼 그 체험은 어떤 건데요? 그 체험은 이 처음에는 어떤 분이 영성인이었어요. 저도 사는 영성인 체험해보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제가 좀 영성에 좀 빠져서 한 1년 동안 그러다가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먼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저희 아랫배가 되게 묵직하면서 제 이식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때 제가 집에 있었는데 아침이라 집에 있었고 저희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딱 봤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봤는데 되게 썰렁한 엄청 썰렁한 느낌이고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내 이식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식은 이게 근데 나는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이식했다면 뭔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식인가 이렇게 뭔가 존재감이 없어요? 그 대상들이 사람이 감각이 내가 느끼는 감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썰렁하고 뭔가 무자비한 약간 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그림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건가? 그러다가 그게 짧기는 했지만 그 뒤로 또 좀 오래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그때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이러다가 무당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너무 저한테 소개해주신 그분도 무서웠고 연락을 안 하다가 근데 계속 내 몸에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설거지를 하는데 또 순식간에 아랫배가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 제가 생각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어느 순식간에 마루를 닫고 있더라고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발생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점도 있었고 자다가 이렇게 눈을 반짝 떴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몸이 너무 가벼웠던 것 같아요. 엄청 가벼워 이게 무중력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온 거야? 한 네. 2주 동안 2주 동안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그 내가 생각나는 거는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순간적인 것들인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이렇게 항상 그때 어떨 때는 저녁이 되면 되게 고요한 상태였어요. 예. 너무 고요했는데 이식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보면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이식 하나 또렷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봐도 아무 너무 조용해요. 그런 게 있었고 TV를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그 TV가 내가 평소시에 보는 그런 TV는 아니고 그때 당시 느꼈던 건 약간 뭐지? 이게 외성인이 우리 지구인을 보듯이 이렇게 거기 뭐 어디에 앉아갖고 이렇게 외계인 맞아요. 외계인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너무 달랐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뭔가 내 몸에 들어왔나?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밥 먹을 때는 또 음식이 다 맛이 다 달라졌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입에 맛이 없어졌어요? 되게 맵고 자극적이었어요. 입에 이게 막 들어가는데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이것도 뭔 현상이야. 그런데도 나는 그냥 흘러보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꾸직꾸직하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막 꽉꽉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그 맛이 이상했어요. 음식 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자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저녁이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이식이 이렇게 지구 이렇게 우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순식간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엄청 확장된 이식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대부터 제가 이 22살에 나와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한 12년, 13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 흔적들이 이렇게 싹 이렇게 보이면서 연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것도 나오고 이식이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난 귀신이 들어왔는데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근데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때 뭔가를 느꼈냐면 내가 좀 두려웠던 게 내가 익숙한 삶하고 떨어진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아주 나는 더 이상 내가 익숙한 그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슬픔감, 두려움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일단 좋아요. 예.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건? 그때만 그때 근데 그게 일종의 체험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거는 체험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데서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문득 어떤 인연 있는 사람이 만나서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 자리를 딱 이렇게 가리켜 보인다거나 이제 점검하면은 관심 대상이 이쪽으로 오면은 그게 어떤 공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 차치하고 이겁니다. 그러면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저는 알 것 같아요. 현재.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럼 이겁니다. 네, 이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 이거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실감이 납니까? 이겁니다. 아르마리로. 아르마리 말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실감이 나냐는 거죠. 이게 확 이렇게 다 그러면은 그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이제 어떤 아마 뭐 이전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그런 식의 비일상적인 의식이 막 나타나는 거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경계잖아요.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두면 둘수록 그런 식의 의식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 세계가 펼쳐지든 아니면 그냥 늘 똑같은 이런 현실이 펼쳐지든 그 모양이 아니라 이게 뭐냐가 이렇게 더 와닿아야 되거든. 이거는 어떤 식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다. 그럼 여기에 이게 딱 드러난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그런저런 의식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식이. 근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이거죠.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근데 바로 지금 이거 이 자리지, 이 자리 지금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의식도 여기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일상적인 의식이 펼쳐지면 막 거기 막 끌려가거든요. 그거에 끌려가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죽비에 끌려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공부에 다 경계라 경계. 그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본문을 듣다 보니까 지금 릴라 선생님 본문은 실은 지난달 오빠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줘갖고 그래서 딱 한 번 들었는데 되게 엄청 잘 하여튼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또 이렇게 출퇴근 시간 듣고 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시작도 못했죠. 이제 와닿아야지 시작이지. 어떻게 해나가?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지 그 본문을 한번 이게 그냥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거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 본문에 이렇게 따라가 본다 해야 되나? 자기를 모든 어떤 저항감이나 판단 내려놓고 그냥 자기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하면 뭐 통하는 거고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거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귀를 열어놓고 들어보세요. 꾸준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떨려요. 네. 저 포항에서 90대 교수이라고 합니다. 예.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별뭐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공부를 한 2개월 정도 법문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처음에는 워낙 제가 생각이 많고 완전한 너무 심한 그런 스토리텔러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것이 이제 많은 것들을 빚었다라는 걸 알고 실은 이제 저쪽 친구하고 같이 일종의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나누다가 이제 이런 법문을 알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게 뭐지? 이 자리가 뭐지? 막 그러다가 제 친구가 몽지쌤 본문 한번 듣고 난 이 자리를 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무슨 머리로 이렇게 앉다가 이제 무신선언을 한번 다녀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모든 소리가 그냥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경계 없이 그냥 그래서 이것이 이 자리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 그건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와야 되겠다. 또 이제 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 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워낙 그런 어떤 스토리텔러 기질 때문에 그런 건지 굉장한 어떤 친정이나 시댁의 어떤 인연들이 너무너무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죽어나가고 미쳐나가고 돈이 막 몇억씩 팍 나가는 어떤 그런 양가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생각에서 비롯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친정에서 이제 일들을 제가 며칠 전에 그 일들이 이제 전부 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전부 내 망상으로 빚어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면서 제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싹 이렇게 녹듯이 있다가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이것이 더 이상 이것이 나를 갖다가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걸 느꼈는데 딱 하루 만에 제가 릴라쌤 본문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아침에 시댁에서 이제 드디어 또 큰 경계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이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또 내가 딸려간다 죽비 소리에 딸려가듯이 내가 지금 그쪽으로 끌려간다 힘이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되게 좀 두렵고 음. 그다음에 굉장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앞서가지고 제가 막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전날까지 제가 친정의 어떤 그런 힘듦이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는 이 행복감, 이 시원함, 이 자유, 이거는 그러면은 뭐지? 내가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가 나에게 이 두 가지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에게 지금 오는 어떤 경계들인가 공부거리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순간적으로 가벼워질 수는 있어요. 아, 이게 모든 게 원리가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 망상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쉬워져요. 그것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기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해라는 거는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이게 와닿았다면 아직 이것이 힘이 약한 거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해로도 충분히 뭔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어떤 느낌이나 가벼움이 올 수 있죠. 이해하면 아, 이게 다 생각이네. 그러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기 때문에 또 다음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뭐큰 경계가 나타나면 그 힘이 없죠.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이거를 딱 이 자리를 체험했어도 너무나 이게 미약하기 때문에 큰 경계가 나타나면 그냥 확 휩쓸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딱 이제 시댁에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네. 제가 이제 제 상태가 그런 것을 보고 네. 내가 이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구나. 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똑같은 그냥 뭐 막 이 도돌이표를 하고 이 진동가 시댁에서 이렇게 막 더 일들은 더 부풀러 올라가고 그것들은 더 커지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딱 보고 이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큰 동아줄이 있다면 릴라쌤 동아줄을 꽉 잡고 가야 되는 딱 동아줄은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 실은 이제 법문을 듣는데 제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네. 처음엔 이상하다. 네.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그다음 이제 너무 재밌다. 그리고는 이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어떻게 했어요, 스타트를? 둘이서 네. 이제 만나. 누구니까? 누가 저희가 좀 먼저 도대체 어떻게 스터디를 하죠? 먼저 체험하신 분인데 이게 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이제 도대체 여기 앞에 봐라 이 자리 이거 그래서 이것도 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망상이지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한 소리만 하면은 그래 거짓말이지 그리고 전화도 이제 거짓말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2달을 갖다가 우리가 아마 이제 이 자리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공부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제 좀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이 굴러가는 생각이 남들보다 더 빨리 굴러가고 또 그것을 너무나 자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다들 그래요. 그런 거를 이렇게 봐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지금 들으면 산만해서 제가 산만해서 이렇게 법문을 1시간짜리를 쫙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듣다가 딴 데로 이렇게 네이버로 이렇게 세가지고 귀는 꼽아놓고 뭐 검색하고 있고 뭐 주문하고 있고 막 그러는 게 많아서 그럼 다시 또 돌려서 듣고 다시 돌려서 듣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죠. 될 때까지 해야지.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최선이잖아요 지금.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불교 이 공부할 때 마음의 크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이게 맞고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러면 네이버가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더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이쪽으로 하게 되지. 재미는 없는데 이게 거기다 박 붙여 자꾸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네. 그거를 그게 익숙하고 뭐 좋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재미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발심이라는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내는 것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길을 조금 분별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냐, 완전한 몰입이 되던가 아니면은 절대 놓치지 않고 오래 해야 돼요. 완전히 나를 망각할 정도로 몰입이 되거나, 그건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 가르침과 이것만 보여서 완전히 모든 거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몰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새갔다가도 근데 이것밖에 없고 이게 좋고 그래서 이거 놓지 않고 오래 익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현실에서 지금 마구마구 일어나는 일들이 좀 센 거예요. 스토리가 센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몰입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또 막 뭔가를 이렇게 딱 추구나 집착 잡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드는데,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마음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스토리가 자극적이든 크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얘기하자면 이 공부가 좋고 이게 맞고 뭐 법문 듣는 게 좋아도 확 밝아지기가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사실 그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어디 가서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안 해본 것 같고 유행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때. 근데도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안목이 열렸다 하는 그 시점이 한 10년은 돼야지 이게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뭔가 설명이 됐을까요,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숨 먼저 나오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지금까지 이제 3년 조금 됐거든요. 3년 정도 됐네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아르마리에 빠져서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아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마음 바탕에서 그냥 펼쳐지는 이 모든 게 이렇다면 그거를 그냥 머리로 내가 그냥 생각으로 이게 이해를 한 공부가 아닌가. 뭔가 이렇게 체감을 하고 그렇구나, 이게 가슴으로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좀 요즘에 많이 빠져 있어요. 힘이 없다. 그리고 체감이 안 되는, 그냥 별로 실감도 안 난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실감도 안 나고요? 그거는 좀 오랫동안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빠져 있는 거.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안 와닿아. 와닿죠. 그 이걸 말하는 거지. 뭐 딴 실감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근데 뭔가 그런데 체감이 뭔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경계로서 뭐 어떤 큰 이벤트와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서서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어느다가 딱 전환이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서히
서서서서서 뭔가가 긴가민가 하듯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이 힘이 모여서 확 이제 뭔가 훅 벗어나는 듯한 전환이 올 수도 있고 그게 같이 가요. 근데 지지부진한 느낌은 들죠. 난 다른 사람들은 훅훅 뭔가 지나가는 것 같고 뭔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제 아르마리로 이해했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런데 그때 진짜 이해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이거다. 이 자리다. 이 자리. 이게 이해인지 아니면 이게 딱 실감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되죠. 이해입니까? 거기서 그게 시원하지가 않은 느낌은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게 시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예. 실감이 되는 것만큼만 보세요. 이해로 하는 건가 그걸 보지 말고 예, 예. 실감이 되는 거기만 보시면 되죠. 실감되는 여기만 있으면 되죠. 마음이 실감되는 거기만. 이해인가 아닌가가 이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망상에 빠져드는 거고 실감 나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만 마음이 있으면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우리가 그 까만 어두운 동굴을 지나갈 때는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공부를 객관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부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 밝아져야지 이제 다 이제 알아지죠. 자기의 어떤 공부가 통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 공부가 여기까지 왔어 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뭐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시작과 끝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도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나는 지금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왔어. 이거 말이 이게 도하고 안 맞는 말이거든. A, B가 없다라는 공부를 하는 건데 나는 A에서 분명히 B까지 왔어. 내 공부는 이 정도야. 이거는 망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분명해진다는 건 A에서 B로 간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요. 이게 다른 어떤 틀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틀이 깨져버리는 변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다르죠. 본래 움직인 바가 없구나. 이렇게 너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는 예. 좀 놀고 싶어요? 예. 노세요. 그것도 이 다 본문에 지금의 좀 이제 소홀하게 운명인데. 되더라고요. 소홀 예. 소홀하게 되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뭐 내가 놀고 싶어서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아니고 저라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놀고 싶어도요 오래 안 가요. 이게 내가 제대로 이게 공부를 해왔다면 뭐랄까 이게 공부는 제대로 해왔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가 뭐 딴 길로 샌다? 이게 불가능해.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해왔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놀아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원래 애초에 공부가 안 된 거고 그럼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놓아버려도 역시 이 길밖에 없겠구나 돌아오면은 오히려 새로운 각오가 되는 거고 그거를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놀고 싶어서 그런 마음 드나? 인연이 그래 해서 그런 거지?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면 아예 안 된 거라면 뭐 그것도 본전이고 그렇죠? 좀 된 거라면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한번 그 맨바닥을 한번 디뎌봐야지.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이게 도약을 하고 제대로 안 됐다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안다는 거는 큰 자산이니까 스스로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에 왼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렇게 걷는데 이게 풀들이 참 이렇게 많았어요. 많은데 제가 그날 푸들? 풀 풀? 뜬금없이 제가 풀한테 묻더라고요. 네. 너희들은 누구니? 네. 그러고 묻는 거예요. 풀은 이름이잖아. 진짜 너는 누구야? 그러고 물었는데 몰라.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삥 바퀴 둘러보면서 나부터 전부 몰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자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 진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모르는 그 자리에서 아 이렇게 풀로 모두 다 드러나 있구나.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고 가고 또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사과를 딱 한 입 베어무는 순간에 이게 전부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전부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서 저도 이제 눈을 또 이렇게 꺼려본 거예요. 이게 전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게 전부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열흘간 여행이라는 현장 실습을 갔다 왔어요. 네.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도반들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는 사실 뭐 분별이 올라와도 이제 이것이 뭐 아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억지로 제가 이 모습으로 이 일로 보려고 조작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분별을 하고 갈 때 분별을 놓쳐서 그냥 분별이 이건 줄 알면 괜찮았는데 분별을 놓칠 때 속이 시끄러운 것도 보았고 야 습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또 버스를 타고 막 그 울퉁불퉁 이렇게 가면서 윙 소리가 나는데 순간 공포 같은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포를 보면서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봤어요. 제가 사실 여행이고 뭐 하면은 그런 걸 별로 즐기지를 않으니까 꼭 이방인 같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이방인고 섞이지 못하는 꼭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그 여행이 때 제가 적극적인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사실 상상도 안 할 정도로 참 적극적인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변했다 그런 모습 했는데 우리 도반들도 많이 변했네 그런 얘기를 참 들어서 좋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저했던 게 아직도 이렇게 그 습에서 못 벗어나서 순간순간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가 예. 습에서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이거를 챙기나 안 챙기나 이걸 좀 넘어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맛을 봤으면 사실은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불편함도 이거라는 거를 깨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이거를 환기 안 시키고 뭐 기억 안 했을 때도 뭐 불편함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깨치게 되면 그 불편함을 통제하려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막 챙기고 놓고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 넘어서야 돼요.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이제는 이 경계의 차별,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가 똑같은 거구나라는 거를 깨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챙겼네 안 챙겼네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 불편함이 이거거든. 이게 좋고 나쁜 게 똑같아져야 돼요. 그걸 깨치셔야 돼요. 네. 계속 시끄러운 거를 느끼면서 시끄러운 것도 이거죠. 예. 시끄러운 게 뭐 딴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봐야 돼. 이 시끄러운 것도 이거구나 이게. 그러면 이거 챙겼다 말았다 왔다 갔다 이런 게 없거든요. 와도 이거고 가도 이거 되니까 그게 돼야지. 근데 우리가 이때는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요거는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공부를 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와도 이거고 가도 이게 돼야죠.
그걸 깨치셔야죠. 그럼 더 이렇게 조작하는 게 쉬워지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뭐야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냥 삶이 주어지는 대로. 네.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좀 제가 그 네. 뭐야 계산하고 그러고 하는 네. 거는 많이 이게 많이 좀 줄어들었구나 하는 거를 네.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네. 내 몇 개는 그 많이 연습하려고. 공부되면 그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네. 그거는 공부만 되면. 예, 감사합니다. 네. 체험을 했다고 네. 문자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수련회 이후로 한 2번 정도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환상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서 첫 번째는 8월 25일 날 이제 수련회 네. 마지막 날 그 앞에 이제 임모 도관께서 네. 선생하고 대화 중에 이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엄마가 어디 있냐, 음. 또 본인이 어디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그분이 막 이렇게 체험을 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서 그 느낌이 딱 죽비를 딱 치시는데 이제 네. 그게 저기서 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울리는 네. 그 느낌이 딱 네. 들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한 3일 정도 뭐 법문을 계속해서 듣는데 네. 죽비 소리가 계속 이렇게 음. 법문하시는 것도 소리가 그냥 흐르고 네, 그 네. 법문 그 글자에 하나도 딸려 들어가지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8월 25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15일은 네.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이지만 네. 8월 25일은 네. 우주가 광복한 날이다. 이러면서 네. 좋아가지고 막 네. 진짜 3일 동안 법문 들으면서 네. 그러는데 듣다가 3일 정도 지나니까 또 아닌 것 같은 어땠는데요? 저기서 들려요, 죽비가? 이게 와닿는 게 뭐지? 이제 아. 이런 들어가면서 이게 일어나죠, 이게. 네. 여기서 일어나죠. 네. 이 자리, 이게 알죠. 여기서 드러나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아니, 네. 어떤 그 위치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기 감만 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네.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일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 밖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사실 소리도 그렇거든요. 소리도.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틈이 없잖아요. 여기서 딱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 자극과 이 자리가 틈이 없잖아요. 딱 이거죠. 소리도 딱 이거고. 근데 여기에서 뭐 저기서 들리나 하는 생각이 막 개입되면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체험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거든. 어떤 대단한 경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몸이 건조할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이거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직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딱 이 자극과 이게 딱 하나가 되잖아요. 이거는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제가 뺏을 수 있을까요?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자극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그렇고. 그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게 여기서 일어났지. 그게 뭐라는 게 벌써 일어난 그 습관적인 생각이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빨려들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납득하려는 욕망이 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설명하려는 욕구도 되게 강하고 개념이나 아니면 정리된 견해로 잡으려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이게 뭐가 도움돼? 뭐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그 뒷생각이 자꾸 빠져드는 거죠. 강력한. 두 번째도 딱 서울에서 또 이제 그 집중 모임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딱 방문하시는데 그때 죽비를 딱딱 치는데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새벽 1시에 딱 일어나 들었는데 그 소리만 있더라고. 그것만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도 막 네. 혼자서 막 네. 자다 일어나서 한참 울고. 네.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이게 왜냐면 이게 강한 거야. 생각으로 네. 잡으려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때는 분명히 압력. 때려 죽어도 이건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이건 틀림없는 체험이다. 네. 막 이제 이렇게 딱 확신이 들었는데 네. 계속 이게 본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혼자 놔두면 안 되는 사람. 예, 자기 생각에 빠져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건 이거고 그리고 이게 자꾸 의미 어떤 쓸모 아니면은 뭔가 설명 이쪽으로 이게 우리의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뒷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계속 맞아야 돼. 환기시키는 거죠.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에 이 힘은 강하고 뒷생각에 빠져드니까 강하고 그러면 사정없이 맞아야 돼. 정신 차리게. 그렇게 하시면 맞아야 된다는 게 챙기라 이거지. 막 그런 생각이 그래 챙겨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참 힘들 때 어떻게 되냐? 일 없이 허벅지를 때리는 거야. 이게 그래도 제일 와닿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생각과 이게 별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도 이거구나라는 게 이 틈이 사라져버리는 변화가 이제 생각의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간격이 사라지게 되는 쪽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이 그래서 아주 신락 같은 감이죠. 이거 놓쳐버리면 공부 못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신락 같은 어떤 거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0.1%의 미약한 것일지라도 진짜에 관심이 있어야지 가짜에 관심을 두면 그게 더 이거를 집어 삼켜버리거든요. 0.1%의 감이지만 이거에 그냥 다 맡겨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의지를 해야 돼.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거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경계에 사로잡혀 세간적인 습성에서 이제 한번 빠져나와 봐야지 법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99%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을 빼내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여기서 빼내려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익숙한 패턴이나 뭐 남들이 다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이게 신락 같을지라도 이게 진짜라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만큼 바늘구멍만큼 와닿은 이 자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는 체험하면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고 확 사라지고 그런다는데 나는 이게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이게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도 모르고 이게 막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잃어버릴까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공부 인연이거든요. 왜 그러냐? 되게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의 패턴으로 이거를 파악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게 명료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명료하려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지. 이거 명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모르는데 너무 당당하고 분명하게 돼야 돼. 공부가. 난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의심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뭐 이거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잡히지도 않아. 근데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답답해지냐? 알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 알려는 마음의 패턴에 부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 근데 알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답답하지가 않다니까. 알려는 마음과 답답함은 나사의 암수와 같은 거예요. 알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공부는 답답해진다고.
근데 알려는 마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답답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그 쌍의 구조죠. 알려는 마음과 답답함. 이게 안 잡히니까 답답하지. 근데 우리는 그것만 관심. 그 질문을 여기서 질문하라 그러면 알고 싶은데요. 알려주세요. 모르겠는데요. 답답해요. 요거예요. 맨날 알려주세요. 맨날 알려달래. 내가 해드릴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가르쳐달래. 어떻게 내가 그걸 해? 나는 안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걸 어떻게 알려줘? 잘못된 도구를 쓰고 있는 거지. 그걸 잘못된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그 도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죠. 뭐 알려는 마음이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지. 크게 좌절을 해야 됩니다. 이 알려는 마음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습관이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는 분별을 아는 거지. 허상을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아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뭐 아세요? 본인에 대해서 압니까? 세상에 대해서 압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압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100%? 아무도 없어요. 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안다고. 죽비를 안다? 이거 지금 1초 전에 죽비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내가 1초 전에 걸 알았는데 지금 쓸모가 없잖아. 이거는 없는데. 이게 기회가 없는 거지. 이게. 근데 자꾸 알려달래.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은 아는 힘이, 알려는 힘이 강하더라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와닿으면 이거는 뭐 알고 자시고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늘 이거라면 이게 진짜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 습관대로 가르쳐달라고 하면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라는 건 아니지. 또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일 없이 이렇게 허벅지나 한 번씩 쳐주시고 어디 그냥 테이블이나 한 번씩 만져보시고 그러세요. 네. 네. 자, 질문 다 됐습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